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제일 적전장이고요. 테슬라가 언제 반도체 했습니까? 남시키니까 답답한 거야.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58%예요. 다른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그린 반도체 시장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큰형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2022년 메모리 업황의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린 반도체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에 내신 이 54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의 제목이 친환경 저전력 반도체에 집중하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전력은 하도 DDR5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알겠는데 친환경? 친환경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에 있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서버하고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은 누구나 보더라도 저전력이 필요하죠. 배터리 오래 안 가면 짜증나잖아요. 그거와 함께 커질 시장이 미래차거든요.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전기차든 이런 제품들도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고전력이 아니라 고출력이면서 저전력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D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원가의 제일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거는 CPU입니다. CPU도 훨씬 더 소비 전력을 줄인 그런 제품들이 인텔의 뭐 사파이어 래피드든 AMD 제노아든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내년부터 많이 나올 거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도 당연히 GPU 자체도 이제는 좀 전력 소모를 줄인 5나노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말은 뭐 친환경이긴 했지만 칩 사이즈가 작은 그러면서 고성능인 반도체가 많이 서버하고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 자동차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누가 양산을 하는지 결국 그러면 TSMC하고 삼성인 거고 그런 제품들이 아무리 전력이 칩은 작게 해도 디바이스에 탑재하려면 패키징을 잘해야 되거든요. 구공정 오사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얼마만큼 그걸 맞춤 대응하는지 이런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보고서에 잡았습니다. 저는 친환경 전기차, 미래차 얘기하시고 CPU 얘기하시고 데이터 센터 얘기하셔서 왠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좀 못 보고 글로벌 업체들이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TSMC랑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성전자는 왜 수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게이트 올라운드는 MBC 팻 그다음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H큐브라고 해서 기존의 i큐브보다 훨씬 더 스태킹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개의 반도체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을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같이 축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칩과 칩 사이가 멀면 멀수록 전력 누수가 많고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근데 한 패키지에 TSB라고 해서 3D로 쌓아본 3D 쌓는 거는 아마 세계에서 삼성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에서 이미 3D 핸들을 세계 최초로 한 것처럼 물론 뭐 TSMC도 잘합니다. 그 부분은 인텔도 그 부분은 좀 잘하고 어쨌든 3D 스태킹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좀 줄여주면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삼성이 또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거래선들이 TSMC만 고집할 만한 이유는 점점점 사라질 것 같고 그 계기가 되는 게 결국은 게이트 올라운드와 같은 왜냐하면 3D 핀패드에서는 전력 누수가 좀 생각보다 있어서 발열 이슈가 있거든요. 칩이 뜨거우면 쿨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좀 발열이 좀 있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방열판에 넣을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발열, 냉각 이런 거는 또 결과적으로 원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처음부터 발열이 적고 그러려면 이제 4D의 게이트 올라운드로 가고 또 이 제품들끼리도 서로 잘 묶여 있으면 잘 예쁘게 포장돼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우리가 보통 2.5D 3D 패키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대표 기업이 이제 TSMC하고 삼성까지도 이제 그런 능력이 많이 업이 됐죠. 삼성의 이 4D GAL 얘기하신 거고 또 이 패키징에서는 H큐브. 예. 근데 이거를 사실 삼성이 발표를 한 거지 이게 시장에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래의 꿈만 가지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삼성이 iCube라는 제품은 이미 데이터 센터용으로 패키징해서 이미 나가고 있고요. Hcube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술 혁신했다는 걸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저는 패키징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고 게이트 올라운드는 이제 내년 상반기 양산이니까 그건 그때 검증을 좀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검증의 시간에서 시장 반응이 좋으면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지금의 바닥권은 좀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D램 업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업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바운드리도 그렇고 LSI도 그렇고 폴더블도 좋아졌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단계예요. 얘가 미우니까 얘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주가 관점에서 보면 이미 비메모리랑 파운드리로 주가가 잘 가는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에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 종목 사면 되지 굳이 디램 고민하면서 삼성전자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업부가 정말 제가 봐도 엄청난 기술 혁신과 실적까지 이익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올 3분기에 삼성전자가 뭐 15.8조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58%예요. 42%는 이미 다른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들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심이 해소될 때 나머지 사업부도 이제 챙겨야지 하면서 주가는 그때 좀 더 그런 부분이 크게 더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승부수가 게이트 어라운드인데요. 이거를 상반기에는 양산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조기 양산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는 게 없지만 그렇죠. 다 의심해야죠. 방법적 회의라고 항상 의심해야 하는 게 또 안전한 투자의 길입니다. 정말로 조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내다보세요? 하반기에 양산한다고 할 거를 조기로 굳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인베스터들한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늘 해요. 가장 큰 증거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가는 안 가지만. 결국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좀 강한 기대감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있는 상황보다는 디스카운트한 내용을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똑같이 게이트 오라운드도 투자자들이 다 관심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양산한다고 했다가 내년 상반기로 앞당겼다고 하는데 프로그레스가 없는데 앞당겼다고 말할 그리고 그런 내용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삼성이 거죠. 얻을 게 없어요. 그렇네요. 네, 조기 양산한다고 말해가지고 안 됐을 때 이런 거는 엄청 많고 얻을 거는 제로거든요. 별 의심을 다 한다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해놓고서도 제가 그 생각이 들긴 아니 좋은 해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내년 상반기 조기 양산에 들어가게 될 이 게이트홀 어라운드 기술을 접목한 멀티 브릿지 채널 팻, MBC 팻이라고 하죠. 이게 기존의 핀팻과는 이제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MBC 팻은 이제 4D라고 봐야 되고요. 기존의 3D 핀팻은 3D 구조고 이거는 이제 밑면까지도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4D 구조인데 4D에 대한 기술은 이미 좀 있죠. 근데 그거를 삼성 스타일로 바꾼 게 MBC 팻이라서 엄청 기술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됐다고는 하고 전력 소모는 더 줄고 결과적으로 성능은 더 임프루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은 한 30% 줄고 성능은 뭐 한 45% 늘고 그게 1세대 버전인지 2세대 버전인지 파이널 버전인지는 좀 가야 되지만 1세대 버전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2세대 버전은 2023년에 나오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2나노 제품은 2025년에 나온다는 게 삼성의 기술 로드맵이기 때문에 어쨌든 MBC 팻은 삼성이 이제 지칭한 삼성만의 자기 제품에 대한 상표죠. 사실 이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의 게이트 어라운드가 이제 승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내년 본격 양산이 되는 이 시점에서 두 회사 간의 경쟁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어차피 내년에 게이트 라운드는 뭐 양산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의미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특정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엑시노스나 뭐 이런 AP의 H큐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향이거든요. 스마트폰 향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 양산할 게이트 라운드 MBC 팻은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주로 만드는 그런 기술로 적용이 될 거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3나노를 하더라도 기존의 3D 핀팻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은 기술적으로 붙는 것보다는 우리 성능이 같은 기능 대비 전력 소모는 좋고 속도는 훨씬 빠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기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붙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터 붙겠죠. 근데 TSMC는 그렇게 게이트 오라운드 기술을 적용을 2나노부터 하기로 했고 또 지금은 3나노도 대만에서 나온 뉴스를 다 믿지는 않지만 TSMC가 3나노를 좀 힘들어한다 지금은. 3D 핀팻이라는 게 구조 자체가 전력 누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발열 이슈가 있거든요. 결국 TSMC도 내년에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A16의 칩을 3나노가 아니라 4나노에서 양산한다는 얘기가 있고 삼성은 이제 이 4나노를 엑시노스 2200에 내년에 갤럭시 S22에 적용을 할 겁니다. 사실은 내년에 TSMC가 만약에 3D 핀팻에서 3나노를 못하고 아이폰에 4나노가 들어가고 삼성은 내년 1분기부터 4나노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술인 게이트 오라운드를 내년 상반기에 양산하는 게 보여주면 많은 콜컴이든 미디어텍이든 AP 회사들이든 삼성이 저렇게 혁신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머지 암베이스의 다른 SoC 회사들이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X86 쪽도 아마 삼성의 공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사실 내년은 어떻게 보면 삼성의 주식 투자자나 아니면 삼성의 고객사 모두 삼성이 정말 이 기술을 해내는지를 보는 시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해낼지 저도 확인하고 싶고, 폴더블도 보면 잘 만들었고 이미 2번 접는 것도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단에서는. 이제 제조업체가 어느 세그먼트에 했을 때 소비자가 좋아할지를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일을 이 폴더블에서는 했고, GA에서 하는 거를 보여주면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팹릿 회사들한테, 왜냐면 TSMC한테만 의존하는 거 부담스럽고 또 잘 다 안 해줘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좀 그런 대안으로 성장하기를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잖아요. TSMC가 독주를 하게 되면. 사실 파운드리 업체들이 내년에는 생산 캐파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하던데요.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아닐 것 같은데 또 국내 관련 회사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 회사들이 지금 증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미 작년 연말 대비 중화권, 중국대만 합쳐서 월 캐파가 16만 장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증설을 했고요. 뭐 삼성도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니까 뭐 같이 투자를 많이 하면 언젠가는 공급강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로 투자하는 쪽이 보면 28나노 이런 쪽이라서 삼성은 지금 5나노, 3나노 이런 선단 공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엄청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8인치든 레거시 공장에서도 다 이익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캐파 증설은 기존의 일부 공정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좋은 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같은 스마트폰에서 비메모리가 싸지면 메모리는 좀 비싸게 받아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단가는 맞추면 본 코스트만 맞으면 되니까. 물론 다 일관적으로 그렇지만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비메모리가 없어서 완제품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디램이 안 필요하고 낸드가 안 필요했어요. 비메모리가 풍부하게 공분이 되면 스마트폰이든 PC든 이제 마음껏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입장에서는 또 수요처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캐파 증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는 살짝 나쁜 거고요. 메모리한테는 좋은 거죠. 리포트에 보면 DB 하이텍이나 SK 하이닉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게 있어서 여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증설을 많이 하니까 내년까지는 뭐 다 수주 물량이 다 확보가 돼 있을 거고 2022년 실적은 아닐 거고요. 2023년에는 정말 가동되는 공장이 많으면 경쟁 심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도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100% 자회사죠. 거기는 최근에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래서 8인치에 좀 더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만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은 뭐 8인치 회사들도 많지만 일부 회사들은 8인치 장비를 못 구해서 차라리 이제 12인치 그냥 해서 만들까? 그러면서 뭐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인치 투자를 좀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급난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8인치에 만들 때 타이트하던 게 12인치로 만들어버리면 한 번에 공급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웨이퍼가 커지기 때문에 2.25배 칩이 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22년 업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2023년 이후 업황에는 폭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린 반도체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친환경 저전력 반도체. 사실 거기에서 주력 분야로 이 자동차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당연히 미래차, 전기차를 얘기하시는 걸 텐데 올해를 되돌아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작은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동차 업계 애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되게 저가의 이제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자동차 반도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2대의 자동차 반도체랑 이제 미래차의 자동차 반도체는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지금 부족한 거는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즉 구동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의 공급난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조금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공급난이 큰 거고요. 미래차는 MCU도 당연히 들어가죠. 구동과 관련된, 액추에이팅과 관련된. 그렇지만 미래차는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AP 같은 그런 프로세서가 중요합니다. 컴퓨팅 프로세서라고 보통 하죠. CPU, GPU,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다 하나의 SoC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A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테슬라가 되겠죠. FSD라고 보통 부르죠. 풀셀프 드라이빙 칩이라는 두 번째 회사가 엔비디아, 인텔의 모비라이 이런 회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삼성도 만들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라고. 콜컴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가 제일 격전장이고요. 이게 미래차에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인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쪽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카메라로만 센싱을 하거든요. 근데 뭐 많은 완성차 회사들은 여전히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또 기술 주도권 경쟁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 미래차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어디와 어디의 싸움이 될까요를 여쭈려고 했는데 답은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라와 기타 완성차 회사들이고 근데 기타 완성차 회사들이 그런
그런 기반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퀄컴이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진영에서 테슬라보다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우리 완성차 회사들의 그 갈증을 좀 충족시켜 준다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AP를 얘기하시지는 않으시네요. 시노스오토는 아직은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죠. 강조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쟁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1년 반 전인가 엔비디아 전 코리아 대표인 이제 이용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엔비디아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테슬라의 FSD를 만들었다가 맞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었죠. 네. 엔비디아, 모비라이가 다 테슬라의 FSD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남 시키니까 좀 안 되네. 답답한 거야.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죠.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GPU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어차피 CPU 같은 경우는 ARM 거 그대로 쓰고 테슬라의 FSD 보면 GPU는 ARM의 그 아키텍처 말리 그대로 써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GPU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테슬라 잘 되면 엔비디아 좋은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GPU를 안 쓰고 테슬라는 ARM을 거를 그대로 쓰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성도 말리 거를 지금까지 쓰다가 이번에 AMD랑 제휴를 한 게 이제 시노스 2200이고 해서 GPU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엔비디아고 테슬라는 CPU, GPU는 그냥 그대로 쓰고 ARM 거 NPU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칩 자체의 경쟁력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다르다. 테슬라는 머신러닝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온세미의 카메라를 가지고 눈으로 읽어가지고 빨리 돌려가지고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경험으로 극복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그 막강한 GPU 기술로서 승부를 거는 물론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코덱 같은 거 지원을 하고 점점 경쟁력은 올라가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쓰고 라이다를 쓰면 결과적으로는 원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안전하다면 써도 되죠. 근데 테슬라의 지금 기술 지향점은 그런 거 쓰면 더 안전하지 않아요. 돈은 드는데 더 위험해하면 그래서 테슬라가 좀 무서운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는 시장에 쫙 깔아놓고 나중에 자율주행 플랫폼 수급하려는 구상이겠죠. 예. 비싸면 안 되잖아요. 깔릴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는 저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도 안전한 걸 보여주면 저속의 로버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마디 기계공학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전자공학이 아니라 전자공학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자율주행을 정립하고 나머지는 이제 디바이스 다른 쪽으로 페네트레이션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모델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인지하는 게 많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게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는 불필요하다. 비싸서도 있지만 전력 소모도 너무 많고 라이다가 엄청 전력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라이다가 판단 잘해? 30km 달리면 상관없는데 100km, 150km 달릴 때 너무 신호가 많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멈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들어와서 사람도 뭐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안전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카메라에 집중하는 게 테슬라고 근데 카메라에 집중하는 거를 머신러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NPU와 카메라가 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봐요.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GPU에서 자기 제일 잘하는 코어에서 하나씩 자기 약점을 채운다면 테슬라는 심플하게 딥러닝 초심에 집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훨씬 싸요. 테슬라 솔루션이 제일 쌉니다. 자율주행에서. 두 번째는 그게 더 안전하다면 이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 마음속에서 테슬라가 미래차의 이제 주자다 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저희는 기술을 그런 혁신을 해야 되고 테슬라의 NPU와 테슬라의 이미지 센서는 그렇게 엄청난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그 축적과 그 가입자 수가 그렇죠. 알아서 그게 충성하는 무섭죠. 사람들이 무서운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애플이 그렇게 했듯이 안드로이드 진영이 나와서 삼성이 나왔듯이 그런 식의 기술 혁신을 하는 그런 게 같이 나와서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너무 한쪽만 가면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혁신해야 되는데 원가 절감할 수 있거든요. 모든 시장에 한 플레이어가 독점하는 건 안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지.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도 기술적으로는 테슬라가 언제 반도체 했습니까? 반도체 하던 거 보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한 거예요. 좋은 엔지니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머지 기업들도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혁신을 했는데 가입자가 적을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 차는 많이 운전하는데 이거는 운전을 안 하려고 하니까. 가입자 수가 많은 게 플랫폼이 되느냐 마느냐를 사실 결정짓는 거죠.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죠. 안드로이드 마켓이 크게 열리니까 많은 폰들이 다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테슬라 진영이 연합을 반테슬라 진영의 연합은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쪽에서 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뭐 완성차 회사들 의지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도체 기술도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도 자율주행은 여러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구현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제일 안전한 차를 누가 저렴하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있을 CES 2022년에 가시잖아요.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비밀인가요? 아니다. 저 가려고 합니다. 예, 예. 거기에서 미래차 관전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AMD든 다 키노트를 할 거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어떤 거를 발표할지를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CES를 했고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뭔가 좀 오프라인에서만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자 경험들을 미래차에서 좀 더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미래차 반도체 회사로는 어디를 꼽으시나요? 테슬라도 괜찮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온세미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또 미래차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거든요. 저전력으로 구현해야지 주행거리가 많이 길어집니다. 인버터든 모터든 온보드 차저든 아답터든 이런 게 전부 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로 쓰면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그 또 그린 반도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인피니언하고 ST 마이크로를 제가 좀 좋게 보는데 어쨌든 미래차에 있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의 컴퓨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동 반도체랑 나머지 이거를 다 연결하는 전력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SI 시장에서 잘하고 있지만 시장의 성장성을 뭐 매년 2배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DAM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관심이 없었던 NXP까지도 애리조나에 6인치 팹을 돌릴 정도로 이 시장은 단순하게 미래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든 전력망이든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의 여러 쪽이든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됐다는 면에서 저는 성장 잠재력과 마켓 사이즈가 클 수 있다.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랑 스위스 본사가 있는 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주가를 봤더니 10월 이후로 주가 상승세가 되게 가팔라요. 아까 말해서 온셈이 이 3개사가 이제 글로벌하게 전력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예요. 인피니언 ST 마이크로가 1, 2등이고 온셈이가 한 4등인가 그럴 건데 더 오를까요? 주가 셋 다 신고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미래차 때문에 좀 더 오를 거고 인피니언은 특히 10인치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어요. 전력 반도체로. 그래서 아마 규모의 경제 효과도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해외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 반도체 시대 미래차 반도체 시장과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쭉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